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제 아내는 잠시 박지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연이는 저보다 6살 어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미인 대회에서 아깝게 2등을 놓쳤던 여자죠. 제 아내 지연이는 자연스럽게 하얀 피부와 늘씬한 몸매, 그리고 날렵한 코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매혹적이에요. 저와 함께 6년 넘게 서양의 낯선 땅에서 살다가 이번 여름에 지연이는 홀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름에 휴가를 많이 낼 수 없었거든요. 병가와 휴가를 모두 합치고 주말을 포함해도 왕복 비행을 감안하면 3주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어린 딸은 저와 외할머니를 더 따르는 편이라 지연이는 혼자 떠났어요. 그녀가 조금 서운해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이렇게 위로했죠. 혼자 가서 자유롭게 즐기라. 편하게 뛰어놀아. 그러자 지연이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자유롭게 놔주면 혹시 옛 사람을 만나도 괜찮겠어. 저는 장난스레 받아쳤죠. 만나봐. 15년 만에 만난 옛정이 어떤지, 서로 알아보는지, 아니면 모른 척 지나치는지 보자고. 그러자 그녀가 바로 정정했어요. 15년이 아니라 6년이야.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죠. 6년. 내가 너를 만난 게 4년 전 여름인데 그럼 내 뒤에서 뭔가 있었던 거야. 지연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얼른 해명했어요. 아니야, 옛사랑이 15년은 안 됐다는 뜻이야.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난스럽게 눈을 치켜뜨며 으름장을 놨죠. 뭐든 솔직히 말해. 나쁜 마음 없으면 이해해줄게. 하지만 몰래 숨기면 나 이슬람 스타일로 변신해서 너 집에 가둬놓고 눈만 내놓게 할 거야. 그때 제 아이폰에서 갑작스레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소셜미디어 앱으로 걸려온 지연이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자기. 저는 바로 받았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여보, 나 잘 들려? 지연이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흘러나왔죠. 응, 잘 들려. 근데 어디야? 엄청 시끄럽네. 제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가족 모임에서 밥 먹고 있어. 이제 교회 갈 준비하려고. 혼자 가. 저는 약간 걱정스레 물었어요. 응, 아까 작은아빠가 데려다 줬어. 돌아올 때는 택시 타거나 친구한테 부탁할게. 한국의 교통과 밤거리의 안전이 복잡하다는 걸 알기에 저는 신신당부했죠. 조심해.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안전할 거야. 지연이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응, 알았어. 이제 딸이랑 엄마랑 얘기 좀 하게 해줘. 저는 전화를 장모님께 건네주기 위해 방으로 향했죠. 어머니, 문을 두드리자 장모님인 최은주 여사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단아한 한복 차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전화를 넘겨주고 자리를 떠났고 어린 딸과 장모님이 지연이와 통화하는 동안 저는 잠시 마음을 정리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전화를 돌려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지연이와 몇 마디 더 나누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지만 금세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 장모님은 교회에 가는 동안 지연이는 지구 반대편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이 다시 찾아왔고 지연이의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제가 막 옷을 입고 나왔을 때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제주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여보, 나 잘 들려? 나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돌아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죠. 제주야. 미리 말 안 했잖아. 저는 살짝 투덜거렸어요. 미안해. 이건 여행이라기보단 그냥 하루 놀러 나온 거야. 밤에 안 자고 지연이는 웃으며 변명했죠.
그래도 다음엔 미리 말해줘. 내가 마음 놓게. 그러자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다음에 친구들이랑 고원 여행 가도 돼? 저는 살짝 당황하며 물었죠. 뭐야, 아침에 간다고 해놓고 지금 여행 얘기 꺼내는 거야? 아니, 다음에 가고 싶다는 거지. 또 허락받기 귀찮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지연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질투하는 거야? 그녀가 되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질투는 아니고, 그냥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내가 돌아가면 사진 다 보여줄게.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지연이가 제주 해변에서 친구들과 즐기는 소리가 더 선명했죠. 통화 중에 장모님과 딸이 전화를 받아 이야기하는 사이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딸 때문에 장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한복을 막 걸친 상태였죠. 급히 문을 닫으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잊히지 않았어요. 최은주 여사님은 신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부드러운 곡선과 고운 피부는 세월을 거스르는 듯했죠. 지연이와 닮은 얼굴에서 성숙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아내와 떨어진 지 한 달 가까이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매력 앞에서 이성을 지키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장모님과 딸과 함께한 시간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연이가 혼자 다니는 게 좀 걱정돼요. 장모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휴가를 더 못 내서 같이 못 갔어요. 그래도 잘 놀다 오라고 했죠.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저녁 저는 장모님과 거실에서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됐어요. 어머니, 뭐 보세요? 제가 묻자 그녀가 살짝 머무디며 대답했어요. 옛날 홍콩 영화인데 재밌어서 보게 됐어. 저는 자연스레 옆에 앉았죠. 영화 속 장면이 흐르며 은은한 향기와 묘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모든 게 터졌어요. 제주에서 온 지연이의 메시지를 보던 장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민재야, 우리 이제 어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메시지엔 지연이가 옛 연인과 제주에서 다시 만난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장모님 사이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죠. 창밖엔 제주의 밤바람이 불고 방 안은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 제가 속삭이자 그녀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한 번만 우리만의 비밀로. 그 밤 우리는 금지된 선을 넘었고 죄책감과 열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한편 제주에선 지연이가 옛 연인 이준호와 해변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 사이로 그들의 웃음이 퍼졌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과연 이 비밀들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 밤 제주도의 달빛은 유난히 창백하게 빛났고 저와 최은주 여사님은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순간에 빠져들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우리를 더 깊이 끌어당겼죠.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엔 숨길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우리 이 순간을 잊지 말아요. 그녀의 눈이 부드럽게 감기며 얇은 입술이 살짝 열렸고 그 다음 순간 우리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주의 밤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낮은 신음을 흘렸지만 그 소리조차 우리의 비밀을 감싸주는 듯했어요. 같은 시각 제주 해변의 한적한 별장에서는 박지연이 이준호와 함께 달빛 아래 몸을 섞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숨결과 뒤엉키며
지연이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준호야,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만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 순간은 우리만의 거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지연이는 그 온기에 취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해변의 모래 위에 흩어진 옷가지와 함께 그녀는 남편과 딸이 있는 먼 땅을 잠시 잊었죠. 며칠 뒤 저는 집에서 딸을 재우며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장모님과의 그 밤 이후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녀 역시 저를 피하려는 듯 보였지만 눈빛엔 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딸의 맑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내렸고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곧 올 거야, 우리 예쁜이. 하지만 그 말은 저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었죠. 지연이의 메시지는 점점 뜸해졌고 그녀가 보내온 사진 속엔 제주도의 풍경 뒤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은주 여사님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민재야, 우리 얘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저는 긴장한 채 그녀를 따라갔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봤어요. 지연이가 준호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입을 떼자마자 제 숨이 멎는 듯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지연이의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 사진 봐. 저 멀리서 찍힌 남자, 준호야. 제가 아는 얼굴이야. 사진 속에서 지연이는 해변에서 웃고 있었고 배경엔 준호로 보이는 남자가 모자를 쓰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나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쩌죠? 제가 물었고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야, 우리도 잘못했잖아. 하지만 지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져요. 이 비밀을 묻고 새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묻을 수 없어. 나도 너를 놓을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고 다시금 그녀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부엌의 조명 아래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끌어안았고 죄책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한편 제주에선 지연이와 준호의 만남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들은 제주 시내의 한 조용한 펜션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연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겠어? 준호가 물었고 지연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그럼 우리 이 순간을 더 즐기자. 펜션의 창밖으로 제주의 밤하늘이 펼쳐졌고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모든 걱정을 잊으려 했어요.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제주에서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한 날 저는 딸과 장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돌아갈게. 딸이랑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와 장모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돌아온다면 이 비밀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야, 지연이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은 거대했어요. 며칠 뒤 지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그녀를 마중 나간 저는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자기, 보고 싶었어. 지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변한 걸 느꼈어요. 집에 도착한 그녀는 딸과 장모님을 따뜻하게 안아줬고 겉보기엔 모든 게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호.
저는 숨을 죽이고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지연아, 너 돌아갔어도 난 널 잊을 수 없어. 언제 다시 만날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장모님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재야, 왜 그래? 그녀가 놀란 얼굴로 묻자 저는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준호랑 계속 연락했어요.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이제 어쩌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재야, 우리도 지연이도 다 잘못했어.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저와 장모님 그리고 지연이의 비밀은 서로 얽히며 점점 더 커다란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제주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고 우리 모두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죠. 과연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무너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집안을 부드럽게 비췄지만 저와 최은주 여사님 그리고 박지연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팽팽했어요. 지연이는 부엌에서 딸과 함께 웃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죠. 아빠, 오늘 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가. 딸이 깡충거리며 저에게 달려왔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우리 예쁜이가 1등 할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허하게 들렸어요. 제 머릿속은 어젯밤 발견한 메시지와 장모님과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죠. 지연이가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오며 저를 쳐다봤어요. 자기,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저는 대충 둘러대며 커피잔을 들었고 그때 장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설거지 도와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살짝 굳어졌어요. 식탁에 앉은 우리 셋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고 딸의 제잘거림만이 그 어색한 침묵을 채웠어요. 오후가 되자 지연이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나갔고 집안엔 저와 장모님만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재야,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정말 어쩌죠? 지연이가 준호랑 계속 연락한다면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근데 우리도 깨끗한 건 아니잖아.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만약 지연이가 알아챈다면요? 우리 사이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모님은 눈을 감으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땐 다 무너지겠지. 하지만 민재야, 나 너한테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고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저를 끌어당겼고 또다시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금지된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우리의 죄를 비웃는 듯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지연이가 딸과 함께 돌아왔어요. 자기, 우리 딸 오늘 그림 잘 그렸대.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녀는 밝게 웃으며 핸드폰으로 딸의 그림 사진을 보여줬고 저는 억지로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잘했네. 우리 딸 최고야.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이는 딸을 재우러 방에 들어갔고 저는 장모님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민재야, 오늘 밤 우리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잠든 사이 저는 다시 그녀의 핸드폰을 손에 들었어요. 잠금 해제를 푸는 순간
준호와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아, 너 남편이 의심할까 봐 걱정돼. 근데 난 너 없으면 안 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연이가 준호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고, 동시에 저도 장모님과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때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자기, 왜 앉아? 지연이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변명했어요. 아, 그냥 물 마시려고.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다가 다시 잠에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었어요. 지연이는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저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이준호였고, 저는 숨을 죽이며 받았어요. 김민재 씨죠? 저 이준호예요. 지연이 남편 맞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날카로웠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이랑 저 제주에서 만났어요. 아마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되묻자 준호는 담담하게 이어갔어요. 지연이가 저를 잊지 못했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민재 씨, 우리 셋이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민재야, 무슨 일이야?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보여주며 속삭였어요. 준호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만날 거래요. 그날 밤 저와 지연이 그리고 장모님은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봤어요. 자기, 나 할 말 있어. 지연이가 먼저 입을 떼며 눈물을 삼켰고 저는 침을 꾹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나 제주에서 준호를 만났어. 처음엔 우연이었는데 점점 더 깊어졌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돌아오기 몇 주 전부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장모님을 봤고 그녀도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제가 입을 떼자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야? 저는 심호흡을 한 번 더 한 뒤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나랑 어머니 우리도 너 없는 동안 가까워졌어. 그 말이 떨어지자 지연이의 눈이 커졌고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뭐? 너희가 어떻게? 지연이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 순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딸의 방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만이 현실을 상기시켰어요. 우리 다 잘못했어.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고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까지? 이게 무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는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어요. 나 지금 생각 좀 하고 싶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저와 장모님은 거실에 남아 서로를 말없이 쳐다봤어요. 민재야,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음 날 지연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나 제주로 갈게. 준호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딸은?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너희가 잘 키워줘. 나 지금은 엄마 노릇 할 자격 없어. 지연이가 떠난 후 집은 텅 빈 듯했지만 저와 장모님은 묘한 평화를 찾았어요. 딸은 엄마가 어디 갔냐며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여행 갔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거짓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저와 장모님은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죄책감은 점점 옅어졌어요. 제주에서 지연이와 준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도 나름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죠. 어느 날 우편함에 지연이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민재야, 엄마한테 잘해줘. 나 준호랑 잘 지내. 딸이 보고 싶다. 그 짧은 문장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장모님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어머니, 우리 딸 데리고 제주에 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우리 모두 용서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저와 장모님, 그리고 딸은 제주로 향했고 그곳에서 지연이와 준호를 다시 만났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딸이 지연이에게 달려가 안겼고 우리 모두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제주의 파도 소리가 다시 우리를 감싸며 모든 상처를 치유해줄 날을 기다리게 했죠. 제주로 떠난 날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저와 최은주 여사님 그리고 딸은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가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했지만 지연이와 준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빠, 엄마 진짜 여기 있어? 딸이 작은 손으로 제 팔을 잡으며 물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곧 만날 거야. 우리 예쁜이 엄마 기다렸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봤고 저는 옆에 앉은 장모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지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재야, 우리 오후에 해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저는 그 메시지를 장모님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곧 지연이를 볼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장모님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해변 근처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지연이와 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이는 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왔고 우리 딸 하며 딸을 끌어안았어요. 딸은 까르르 웃으며 지연이의 품에 안겼고 저와 장모님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호가 천천히 다가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재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저는 어색하게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요. 지연이는 딸과 놀며 웃고 있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자기, 엄마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딸이 너 보고 싶어 했어. 우리도 정리할 게 있잖아. 장모님은 말없이 지연이를 바라보다가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 눈빛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딸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해가 질 무렵 지연이가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준호가 근처 맛집 아는데 우리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모님을 쳐다봤고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동의했어요. 그래, 가자. 맛집은 해변 근처 작은 식당이었고 우리는 바다를 보며 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지연이와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저와 장모님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죠. 딸은 지연이와 준호 사이를 오가며 신나게 떠들었고 겉보기엔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밤 딸은 지연이와 함께 잠들었고 저와 장모님은 숙소의 거실에 남았어요. 지연이는 딸을 재우고 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지만 곧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장모님과 마주 앉았어요. 민재야, 지연이 보면서 기분이 어땠어? 그녀가 조용히 묻자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복잡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는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 지연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인데 마음 한구석이 아파. 그때 장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얇은 카디건을 걸쳤어요. 그 카디건은 투명할 정도로 얇아서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과 늘씬한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엔 갈등과 끌림이 공존하고 있었죠. 민재야, 우리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지?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녀의 손을 잡아 부드럽게 끌어당겼어요. 어머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솔직해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감았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얇은 카디건 아래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이 저를 미치게 했고 그녀의 숨결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그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이내 서로를 집어삼킬 듯 강렬해졌죠. 그녀의 손이 제 목을 감싸며 더 깊이 끌어당겼고 저는 그녀의 곡선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그 매혹적인 감촉에 취했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추며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녹아내렸어요. 숨이 찰 정도로 뜨겁게 얽힌 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쓰러졌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닿았고 그 향기는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죠. 민재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입술을 다시 찾아 막았어요. 어머니,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의 손이 서로의 옷을 더듬으며 벗기려 했고 얇은 카디건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녀의 피부가 달빛에 반사되며 빛났어요. 그 밤 우리는 또 한 번 금지된 선을 넘었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불태우며 죄악 속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저와 장모님은 이미 모든 흔적을 정리한 후였어요. 자기, 잘 잤어? 그녀가 평소처럼 묻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너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깨우러 갔고 저는 장모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엔 후회와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아침 식사를 하며 지연이는 준호와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제주에서 작은 가게 열어보려고. 민재야, 너도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가 행복하면 돼. 그날 오후, 우리는 해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딸은 지연이와 준호와 함께 모래성을 쌓았고, 저와 장모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재야,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장모님이 조용히 묻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우리 다 용서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쥐었고 제주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준호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민재씨, 지연이한테는 말 안 했는데 나 어젯밤에 너희 숙소 근처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저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더듬거리자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랑 장모님 무슨 사이야?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연이한테 말할까 고민했는데 일단 너한테 묻고 싶었어. 진실이 뭐야?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 씨, 우리 실수했어요. 지연이도 너랑 있었잖아요. 우리 다 잘못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우리 다 더러운 비밀을 안고 사는 거네.
근데 이거 지연이가 알면 무너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우리 딸 위해서라도. 준호는 날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생각해볼게. 근데 민재씨, 너희도 조심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말없이 끌어안았어요. 민재야, 준호가 의심하는 것 같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저는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우리 비밀 지킬 거예요. 지연이도 우리도 다 살아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주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엔 폭풍전의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지 우리 모두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죠. 제주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며 구름이 몰려오던 그날 밤 숙소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비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최은주 여사님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움과 불안으로 얼룩진 듯 보였죠. 민재야, 우리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녀가 낮게 속삭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끝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길을 잃은 것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지만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고 그 눈빛엔 깊은 슬픔과 함께 억눌린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민재야, 딸이 잠들었어. 우리 얘기 좀. 그녀의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고 저와 장모님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자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지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저는 급히 변명했어요. 아, 그냥 제주 날씨 얘기했어.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오늘 좀 이상했어. 나한테 너희랑 따로 얘기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침착하려 애썼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딸 얘기 좀 했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 그럼 됐어.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쳐다보며 숨을 골랐어요. 민재야, 지연이가 알아채면 어쩌지?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우리 조심하면 돼요. 준호도 입 다물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저 자신을 위로하는 거짓에 가까웠죠. 준호의 눈빛과 말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폭탄을 안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딸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고 저는 장모님과 숙소에 남았어요. 민재야, 나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생각 많았어. 우리 이렇게 계속 지연이를 속이는 게 맞는 걸까? 장모님이 커피잔을 들며 물었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우리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끌어당겼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방안을 비추며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우리는 또 한 번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오후가 되자 준호가 갑작스레 숙소로 찾아왔어요. 민재씨, 잠깐 나와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묻자 준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젯밤 너희 숙소 근처에서 들은 소리야. 이거 설명해 줄래? 파일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신음소리와 속삭임이 저와 장모님의 거심을 알아채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호 씨,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이한테 말할까 고민했는데 너희가 먼저 털어놓는 게 낫겠지. 안 그래? 저는 무릎이 꺾일 듯했지만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지연이한테 말하지 말아요.
우리 딸이 상처받을 거예요. 준호는 날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루 줄게. 내일까지 지연이한테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그가 떠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장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니, 준호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어쩌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재야, 지연이한테 말해야 해. 우리 잘못 인정하고 용서를 빌자. 그날 저녁, 지연이가 딸과 함께 돌아왔을 때 저와 장모님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 무슨 일 있어? 지연이가 묻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뗐어요. 지연아, 우리 할 말 있어. 앉아줘.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고백했어요. 너 없는 동안 나랑 어머니가 가까워졌어. 실수였지만 반복됐어. 미안해. 지연이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고 장모님이 눈물을 삼키며 덧붙였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이런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어.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우리를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나도 준호랑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해.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저와 장모님은 멍하니 남겨졌어요. 딸이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하자 저는 달려가 딸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저 자신에게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연이는 딸을 데리고 준호와 함께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민재야, 나 너희랑 더 못 살아. 준호랑 제주에서 새로 시작할게.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상처를 보여줬어요. 딸은 나랑 같이 있을게. 너희가 키우는 거 못 믿어.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제발. 딸만은 제가 애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한 짓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지연이와 딸이 떠난 후 숙소는 텅 빈 무덤처럼 변했어요.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았지만 마음속엔 죄책감과 공허함만 가득했어요. 민재야, 우리 너무 큰 대가를 치렀어. 장모님이 흐느끼며 말했고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라도 잘못을 되돌리려 노력해요.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했죠. 제주의 파도는 여전히 잔잔히 밀려왔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괴 속에 빠져 있었어요. 며칠 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재 씨, 지연이 많이 아파해요. 딸은 잘 있어요. 너희도 잘 살아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고 장모님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민재야, 우리 딸한테 다시 갈까? 그녀가 조용히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우리 딸 보러 가요. 그리고 지연이한테 용서받을 때까지 노력해요. 우리는 다시 제주로 향했고 이번엔 서로를 구원하려는 마음만을 안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우리도 알지 못했죠. 제주의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지만 그 바람 속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주로 돌아온 저와 최은주 여사님은 지연이와 딸을 다시 만날 준비를 했어요.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지만 딸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죠. 지연이가 준호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작은 해변 마을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재야, 지연이가 우리를 용서할까? 장모님이 창밖을 보며 물었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보여줘야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숨길 수 없었죠. 마을에 도착하자 작은 집 앞에서 딸이 모래를 만지며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딸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저는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 따뜻한 품이 모든 죄책감을 잠시 잊게 했지만
집안에서 나온 지연이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렸어요. 민재야, 엄마 여기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준호가 문가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어요. 지연아, 우리 딸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사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장모님이 앞으로 나서며 지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나한테 그러지 마.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 말에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쳐다봤고 준호가 한 발짝 다가와 말했어요. 지연아, 진정해. 얘기라도 들어보자.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와. 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싶진 않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봤어요.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너 없는 동안 우리 실수로 제가 말을 꺼내자 지연이가 날카롭게 끊었어요. 실수?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됐잖아.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장모님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 잃을까 봐 무서웠는데 내가 더 큰 상처를 줬어. 지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어요. 너희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어. 나도 준호랑 잘못했지만 너희는 날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 순간 딸이 겁에 질린 얼굴로 지연이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딸을 달래며 숨을 골랐어요.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재씨, 장모님, 지연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나도 잘못했지만 지연이는 너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느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준호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딸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너희 근처엔 절대 안 둘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 밖에서 갑작스런 천둥 소리가 울리며 폭우가 쏟아졌어요. 지연이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오늘은 여기 있어. 딸이 무서워할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에 남았고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은 고조되었어요. 딸이 잠든 후 지연이는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일 떠나. 그리고 다시 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는 눈빛은 그녀의 고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한테 기회를 줘. 딸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너희 기회는 이미 끝났어. 밤새 폭우가 몰아쳤고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새벽이 되자 지연이가 딸을 깨우며 떠날 준비를 했어요. 준호, 우리 지금 가자. 그녀가 말하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와 장모님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지연아, 장모님이 울먹이며 부르자 그녀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너희 잊을게. 우리 다 끝난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와 딸, 준호는 폭우 속으로 사라졌어요. 숙소에 남은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민재야, 우리 다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저는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라도 속죄해야 해요.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후회와 슬픔을 나눴어요. 제주의 아침은 아름다웠지만 우리 마음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변해 있었죠. 며칠 뒤 저와 장모님은 제주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의 방에 남아있는 장난감과 옷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을 삼켰어요. 장모님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살아갔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상자가 도착했어요. 열어보니 딸이 그린 그림과 지연이의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죠. 민재야, 엄마한테 잘해줘.
딸은 잘 돼요. 우리 이제 각자 살아.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쏟았고 장모님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우리 딸이 보내준 거예요. 그녀는 그림을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민재야,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됐어. 시간이 흐르며 저와 장모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 삶을 시작했어요. 딸과 지연이를 잃은 아픔은 영원히 남았지만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갔죠. 어느 날 저는 장모님과 함께 제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정리하다가 딸의 웃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우리 딸한테 편지 써요. 용서받을 날을 기다리며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민재야. 우리 잘못을 잊지 말고 딸이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지켜보자. 그렇게 우리는 제주로 편지를 보냈어요. 지연아, 우리 딸아, 너희가 행복하길 바래. 언제든 우리를 용서할 날이 오면 다시 만나자. 바람에 실린 그 편지가 지연이와 딸에게 닿길 바라며 저와 장모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주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고 그 소리는 우리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하며 희망의 메아리로 남았어요.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다시 배웠고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